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바로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결했었습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 결정이 지난달 28일이었고요. 네. 며칠 뒤 대법원에서 또 뭐 파기환송하라 이러면서 지금 전교조의 법외 노조가 점점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전망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법외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전교조 요즘 분위기 그래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 대법원 결정 이전에 이제 헌재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날이 전교조 창립 26주년 5월 28일이었죠 아마. 네, 네. 참 그 당시에 생일 선물 참 독한 거 받았다. 이런 이제 정서였는데 네. 이번 그 대법 결정도요. 사실은 어제 12시까지 이제 언론에 엠바고가 걸렸던 음흠. 그 보도 일제히 진행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날인 그저께 밤 10시쯤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대법 그 결정에 이제 근거해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배부를 했다고 하고요. 네. 역시 그것도 어제 12시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혀 몰랐고요. 아. 지난 헌법재판소 그 결정 날짜를 통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법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제 대법의 이번 결정은 이제 고등법원의 그 효력정지, 그 법의 노조와 효력정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했던 것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인데요. 일정한 네. 결론을 낸 건데 사실 전교조도 이제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사건이라든지 법의 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이 두 개를 제기를 해서 이미 그게 고법에 가 있습니다. 네.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제 고법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번에 굳이 대법원이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러게요. 그냥 그걸 갑작스럽게 고등법원에서 네. 보류 중이었던 재판을 그대로 속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을 제기한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가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결론을 성급히 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고용노동부도 밤 10시 어제 그저께 밤 10시에 이례적으로 밤 10시에 그 이제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참 전교조 탄압에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조를 하고 있고 공조. 대법원도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살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교조가 네. 법적으로 합법인지 법 밖에 있는 건지 저희도 참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법의 노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메르스 대처를 초기에 잘못해가지고 학교가 막 휴교되고 전국이 난리인데 네. 참 전교조 탄압은 치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좀 보도자료 하나 냈는데요. 제목을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데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심정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5월 28일 헌재의 결정에서 이미 커다란 방향타는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다 알 수는 있었는데 네. 대법이 굳이 안 해도 돼요. 물론 법리상으로 틀리게 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명백한 사건 당사자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더구나 이거 뭐 엠바고까지 걸어야 할 사안도 아닌데 네.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동안 전교조에서는 2심 재판부가 이거 헌재에 한번 물어보고서 심리를 계속 진행해야겠다. 일단 법외 노조로 정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갈림길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특히 안 좋게 날 경우에 전교조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좋게 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동안 꽤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었으니까 몇 개월 준비를 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 틀렸습니까? 예. 물론 저희는 최악의 상황에도 좀 대비를 했습니다. 네. 2013년에 이미 저희는 법의 노조 통보를 한번 받았고요. 네. 그래서 법 밖으로 밀려났다가 또 다시 지금
합법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그렇죠. 어제 밀려나기 직전인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정말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총체적으로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이런 탄압에 네.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법의 노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2013년에 이미 이제 조합비 그 수납 체계를 이제 행정실에서 체크오프하던 것을 CMS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함으로 해서 좀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좀 해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봉급 원천징수 교육부를 통한 원천징수 시스템이 아니고 전교조 회원들은 따로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참 재정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아무래도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뭐 전임자들을 복귀해라 이런 조치들이 또 있을 거고 큰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저희의 그 현재 지금 입장은 과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교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필수 인원들이 존재하고 또 더욱이 이제 조합원의 그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던 그런 시도지부장이나 위원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부당한 어떤 총체적 탄압에 굴복을 해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제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또 소위 이제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께서는 전교조가 설사 법의 노조가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계 하나의 주체로서 분명히 그 인정을 하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렵지만 그래도 좀 조합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전교조 20여 년 사는 뭐 어느 하루 갓난하지 않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늘 가시밭길이었고 황무지이긴 했지만 교육부에서 전임자들 복귀 명령 내려올 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다른 방침은 없습니다. 이제 헌재 결정 이후로 뭐 좀 상황이 좀 변한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조합 내부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우리 입장을 좀 바꾸자 이런 뭐 의견이 있을 법도 하지만 전혀 그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 입장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2013년 가을에 조합원 총투표를 했거든요. 그때도 67%가량은 9분 계속 끝까지 안고 간다. 전교조 전체를 위해서 이 9분들이 잠시 피난하듯이 법의 노조로 몰리는 건 막기 위해서 이분들을 조합에서 스스로라도 탈퇴 이분들이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는 확인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학교로 복귀하라 전임자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문제 삼아서 파면 또는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이라든지 선출직들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출직들 이제 법의 노조가 완전히 완결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은 하게 되겠지만 현재 2013년 이후로 현재까지 전교조의 방침에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하면은 아마 해직을 불사하면서도 우리 조직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속도 상하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무슨 갓난의 그 대장정을 꾸리시는 분께 제가 오늘 PD들하고 오전에 얘기를 하면서 전교조 위원장 또는 대변인님과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도 사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그렇지만 저는 전교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싶었고 필요하다면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전교조를 사랑하고 지원하리라는 것도 꼭 아울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힘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 때 특정인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송 대변님께 그렇게 됩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